네, 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단층짜리 소형주택을 그동안 저희가 전시품으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판매돼서 강화에 설치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T4 모델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소형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면이 10m고요. 측면, 폭은 3.2m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한 9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죠. 그리고 높이는 3.4m 앞부분이,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외장은요, 세라믹 사이딩으로 앞을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측면은 엠블럭 사이딩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세라믹 사이딩이라서 아무래도 더 고급스럽고, 잘 아시겠지만 세라믹 사이딩이 외장 재료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고 미관상으로도 좀 아름답고, 그래서 이 주택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전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엠블록 사이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쁘면서도 관리하기 편한 그런 또 고급 자재죠. 그래서 측면은 이렇게 엠블록으로 해놔서 좀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후면 맨 뒤쪽은 그냥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메탈 사이딩, 서머 사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내 모양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을 열면 이렇게 전실, 중문, 3연동 중문이 있고, 이쪽은 신발장으로 구성된 전실이 있습니다. 신발장 꽤 크죠? 이 정도면은 뭐 신발 넣는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현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실, 3연동 전실 중문이 있어서 좀 더 단열이 더 잘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들어오면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고, 저쪽에 안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널찍해요. 전체적으로 전기 필름이 깔려 있어서 50리터 온수기가 들어있고, 변기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 또 이렇게 샤워 공간까지 있어서 화장실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도록 세탁기 배관까지 설치를 해 놨습니다. 네, 화장실 옆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넉넉하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활동하면서 요리하는 데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같고요. 이쪽에 또 다 상부 수납장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후드 설치되어 있고, 여기 또 바깥에 요리하면서 바깥에 보시라고 이중창으로 창문도 이쪽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바깥에 보면서 요리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넓은 긴 창이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1800 폭이 1800에 550짜리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는 대창이 있죠. 여기도 1800에 2000짜리 전면 창이 있고요. 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을 충족하는 그런 창호들을 사용해서 이중창으로 단열을 확실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2평 조금 더 될 만한 이제 작은 방이 있고, 역시 양쪽으로 창문이 맞바람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작은 다른 가구 하나 정도 놓을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공간입니다. 작긴 하지만 또 뭔가 프라이버시 요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방이 있는 걸 대부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요거 방 없이 벽을 좀 트고 약간 좀 이걸 낮은 파티션 정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방이 있는 걸 선호하셔서 저희 기본 모델은 방이 있는 게 기본 모델입니다. 바닥은요, 주택으로 할 때는 이 보일러 엑셀을 시공하는 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지금 이 모델은 전기 필름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전기만 올리면 바로 난방이 될 수 있게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기 필름은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겨울에 이 밑에 이제 온수 배관이 없기 때문에 동파될 위험도 없고, 그냥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한 30분, 40분 지나면 따뜻해지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전기다 보니까 자칫 겨울에 많이 쓰게 되면 누진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전기 필름의 경우에는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전자파 이야기도 하시는데 요즘 이제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무전자파로 시공이 되죠. 저희도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기이기 때문에 온수 보일러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자파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요즘 나오는 이제 좋은 제품들은 전자파는 거의 해롭지 않게 거의 무전자파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보일러로 사용하시게 되는 장점은 겨울 내내 사용하셔도 전기세보다는 에너지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간다는 거,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온수가 직접 이렇게 돌기 때문에 따로 화장실에 온수기가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겨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 동파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보일러 따로 설치하시고 보일러실도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이걸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든 뭐 체류용 쉼터로 사용하시든 겨울에 이쪽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면 보일러가 낫고요. 겨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갈 정도로 많이 안 갈 거다. 그러면 전기 필름을 여기다 설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겨울에 많이 가실 건가요? 아니실 건가요? 물어보고 그거에 맞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주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단열 요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벽 두께가 얼마냐? 저희 200입니다. 지붕은 250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규정상 200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통 그 샌드위치 판넬 기준으로 할 때 이 판넬은 나등급입니다. 단열 값이요. 나등급이에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를 200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판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넬은 100mm만 사용하고 그 안쪽으로 경질 우레탄 폼을 씁니다. 경질 우레탄 폼은 가등급 중에서도 굉장히 이 단열 효율이 좋은 자재인데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판넬과 우레탄 폼의 값을 합쳐서 평균을 내게 되면 중부 1지역의 이 단열 값을 맞출 수 있는 단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200mm 정도의 두께만 되더라도 충분히 중부 1지역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벽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넬은 150mm에 그 다음에 대략 한 50mm 이상의 우레탄 경질폼을 쏘니까 단열로만은 이제 200mm지만 경질폼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면 중부 1지역의 단열 값을 충분히 저희가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고가 높아질 수 있죠. 이게 두꺼워지면 그만큼 실내 공간이 작아지잖아요. 이게 넓어지면 그만큼 좁아지는 거고. 그래서 실내 공간 최대한 넓히고 높이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 효과는요. 하나의 그 판넬로만 사용하게 되면 200mm 이상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단열 값으로는 중부 1지역 맞출 수 있는데 실제 경질폼을 사용한 것보다 겨울에 많이 춥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판넬과 판넬을 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으니까 아무리 잘 이어 붙인다 하더라도 겨울에 그 차가운 한기 이런 게 이런 틈새로 스며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판넬 쭉 이어 붙인 후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우레탄 경질폼으로 아주 단단하게 쫙 도포를 해버리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차단돼 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 얇은 틈새라도 이게 다 차단돼 버리니까 그만큼 기밀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두께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이 단열재의 효과, 얼마나 단열만 잘 되느냐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냉기나 이 열기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밀 성능도 있느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레탄 폼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이 판넬과 우레탄 경질폼을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동안 저희가 이 전시품을 여기서 좀 여러 달 두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고객님들이 오셔서 여기 딱 들어오시면서 처음 하시는 얘기들이, 여긴 시원하다. 그러세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여기 탁 들어오면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풍기만 하나 있어도 충분히 지낼 만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는 와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이 T4 같은 모델은 현재 세 채가 동시에 지금 여기서 작업되고 있고,
또 한 채가 더 작업이 돼서 총 4채가 작업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또 나갈 거고요. 굳이 그 다락이나 2층이 필요 없는 분들이 선호하는 소형 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9평인데 조금만 뭐 폭을 넓히거나 길이를 넓히면 10평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체류형 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모양이면 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넉넉한 화장실에 또 넉넉한 그런 전실이 있는 이 정도 공간이면 체류형 쉼터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류형 쉼터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니까 저희가 중부 1지역 규정에 맞춘 그런 단열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그냥 그 전에 농막 단열 하듯이 200mm 두께의 그런 단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정도 단열도 충분히 강원도에서 지낼 만한 단열이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다 만족을 하십니다. 대신에 주택으로 바꾸시게 되면 단열 규정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단열이 잘 되죠. 더 쾌적하게 여름과 겨울을 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체류형 쉼터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은 앞이 높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뒤로 대부분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앞이 높아서 비가 올 때 그렇게 출입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요. 물이 다 뒤로 떨어지니까. 또 한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요쪽에다 요 위에다가 지붕을 다시 이렇게 내려서 썬룸이나 캐노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앞에 전면이 높기 때문에 대략 저 위쪽에 약 한 3m쯤 되는 데서부터 지붕을 쭉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둥을 쭉 내려서 이 앞으로 뭐 2m든 3m든 빼서 요 앞으로 그렇게 캐노피를 만들어 놓으시면 거의 2배 되는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9평이고 또 앞으로 3m 빼게 되면 이 앞으로도 또 한 9평이 나오니까 18평쯤 되는 그런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구조가 아주 예쁜 그런 썬룸 설치가 가능한 좋은 구조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끝으로 이 주택 가격을 얘기 드리면요. 부가세 포함해서 3,850만 원이고 물론 이제 배송비 요거는 제외고 주택값만 3,850만 원입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저희 전시품 둘러보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에 설치될 T4 소형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